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이고 결혼한 지 25년이 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과 이제 대학생이 된 딸,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시댁과도 큰 갈등 없이 지내오며 저는 제 삶이 꽤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줬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큰 흠 없이 받아들여 주셨죠. 제가 시댁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왔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는 그래도 기본은 갖춘 애네라며 무난히 인정해 주셨어요. 시집살이가 쉽지는 않았지만 큰 충돌 없이 지나온 세월이 벌써 25년이라니 가끔은 저 자신에게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자꾸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제 동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서는 제 남편의 막내 동생과 결혼한 여성이에요. 저보다 8살 어린, 그러니까 이제 46세인 친구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조용하고 수줍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건 동서의 결혼식 날이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동서가 살짝 긴장한 듯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형님, 잘 부탁드려요 라는 그 목소리가 작고 떨리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미소를 지을 때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고르는 모습이 참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저는 이 사람은 참 순한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저도 시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색하고 눈치 보였던 기억이 있어서 동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시집살이 초반에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동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서의 그런 모습이 단순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굉장히 학벌과 출신을 중시하시는 분이셨어요. 스스로 명문대를 나오셨고 젊은 시절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라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집안에서도 늘 사람은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래서인지 남편과 시동생에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하게 시키셨고 두 사람 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남편은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시동생은 공대를 나와 지금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도 지방 대학을 졸업했지만 시어머니 기준에서는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시집살이를 하며 큰 실수 없이 무난히 인정받아 왔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너는 그래도 기본은 갖췄네라며 대체로 만족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동서는 달랐어요. 동서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동서의 부모님은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셨고 동서를 대학에 보낼 여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동서는 바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다가 시동생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잔소리로 시작됐어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뭐니?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오다니 우리 가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워낙 직설적이신 분이니까 그러시려니 했어요. 동서도 별 반응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요. 저도 시집 초반에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기 때문에 동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동서를 일부러 따로 떨어뜨려 앉히셨어요. 예를 들어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면 너는 저쪽에서 먹으라며 동서를 구석으로 밀어내곤 했죠. 심지어 음식을 차릴 때도 동서에게만 부엌에서 온갖 심부름을 시키며 혼자 바쁘게 뛰어다니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넌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 이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몸이라도 써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 번은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데 동서가 부엌에서 계속 접시를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도 같이 앉아서 밥 먹어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걔는 괜찮아. 할 일 많으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동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안타까웠죠. 또 한 번은 추석에 시댁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는데 동서가 열심히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는 손도 느려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라고 툭 내뱉으셨어요. 저는 그때 참지 못하고 어머님, 동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너까지 왜 그래?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어요. 동서는 그냥 괜찮아요. 형님이라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로 짜낸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됐어요. 예전엔 살짝 붉어지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도 어두워졌어요. 한 번은 동서가 실수로 찻잔을 떨어뜨려 깨뜨린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고졸이라 손도 느리구나라고 비꼬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서는 죄송해요 라고만 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제야 저는 이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동서가 매일같이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 준비를 하면서 동서와 주방에서 단둘이 있게 됐어요. 저는 평소에 동서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함께 고기를 썰고 있는데 동서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그 손이 너무 야위어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서야, 괜찮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 진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시고 제가 뭘 해도 잘했다고 말씀 한 번 안 하세요.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고 솔직히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서의 그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찔렀어요. 저는 얼른 동서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동서는 한참을 제 품에서 울다가 조금 진정된 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어려워서 꿈을 포기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 말도 못 꺼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 시작해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매일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 하시는 표정을 보면 제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그걸 혼자 얼마나 참아왔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며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가 자책하게 됐어요.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더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동서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학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동서 생각을 했어요. 주방에서 울던 동서의 모습, 그 떨리는 손과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뒤 거실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며 말을 시작했죠. 여보, 동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강하시잖아. 동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들으면 되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단순히 잔소리를 흘려듣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서는 매일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기라고 하다니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동생 사이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저희한테도 엄하셨어. 그냥 그러려니 해라며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당신 동생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냥 두고 볼 거야? 이건 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짓밟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렇게 심각한가? 라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를 더 챙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몰아세울 때면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죠. 예를 들어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라고 동서를 타박하셨을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동서가 얼마나 살림 잘하는데요. 저도 동서한테 배울 게 많아요. 지난번에 동서가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아직도 생각나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너까지 왜 그래?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서를 감싸줬어요. 또 한 번은 동서가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어머님, 동서는 손맛이 정말 좋아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라며 동서를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동서에게 미소를 지어줬고 동서도 살짝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작은 웃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더 큰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또 동서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하시는 걸 듣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동서는 우리 가족이에요.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동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동서를 힘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가족이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이렇게 매일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희 모두 가족인데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동서를 대놓고 몰아세우는 일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느꼈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시동생에게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시동생도 어머니가 원래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태도였지만 제가 동서의 눈물과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동서가 주방에서 울면서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지 알아? 이런 게 계속되면 사람 망가져라고 다그쳤죠. 남편에게는 당신 동생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냥 두고 볼 거야? 라고 물었고 시동생에게는 동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더 챙겨줘야지라고 설득했어요. 그 후 남편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고 시동생도 동서를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동서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형수님, 동서가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한 번은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동서가 직접 만든 송편을 저에게 건네며 형님, 이거 제가 좀 잘 만들었죠? 라고 웃으며 물었어요. 그 밝은 표정과 자신감 어린 목소리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어느 날 동서가 저를 따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님 덕분에 저도 이제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시어머니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동서가 제게 털어놓은 그 고마움, 그리고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동서에게는 그 작은 용기와 관심이 큰 힘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 제가 그냥 방관했다면 동서는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는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동서가 처음 저에게 눈물을 보였던 그 주방에서의 순간 제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꼭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한마디, 작은 관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혹은 주변에서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응원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부는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스미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